자, 마지막으로 총선 기호 3번을 어느 당이 누가 가져갈지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이대로라면 현역 6석이 있는 녹색정의당이 3번을 가져가는데 아직 변수가 있습니다.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선 녹색정의당보다 많은 최소 3명의 의원을 개혁신당이 확보를 해야 되죠. 현재 4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영입 타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대표는 6, 7석까지 늘어날 계획이다. 3월 중순쯤에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 교섭단체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최 교수님, 최근에 황보승희 의원 불출마, 본인 논란 때문에 불출마 선언한 분인데 이분을 영입 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비판도 받았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 지금 민주당 5선 서른 의원, 이런 분들도 영입 타진하고 있다,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개혁신당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무소속이 된 거 아닙니까? 네. 탈당을 해서. 양정숙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으로 원래 들어와 있다가 이제 탈당을 한 상태로 무소속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특히 이제 황보승 의원을 만약에 타진을 했다면 그거는 개혁신당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게 양당 체제 기득권 세력들의 좀 반대해서 본인들의 새로운 어떤 3당 신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혁신당을 만든 건데, 황보승 의원 같은 분을 영입을 하겠다. 그거는 정말로 기호 3번이나 아니면 숫자 늘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특히 더 2월 15일 이제 내일인데요. 2월 15일이 정부 보조금을 1차적으로 받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5명, 6명이 차이가 많다고 그래요. 5명이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억대의 보조금을 받지만 수천밖에 못 받는데. 네, 4명이면 예. 그런 상황이 된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렇게 되면 꼼수잖아요. 개혁신당이면 개혁신당답게 원래의 가치, 본인들이 원했던 또 본인들이 지향했던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잘못 행동을 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 지향성 자체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정치를 하려면 정치자금, 선거자금도 드는데 국가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느냐가 지금 최 교수 말씀대로 의원 한두 명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신당 입장에서는 필요한 게 이제 사실이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렇게 많은 자금을 쌓아놓고 시작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 이렇게 영입한 방식은 좀 지양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이제 이 신당이란 이미지하고 안 맞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인물 영입이 되는 바람에 좀 당의 색깔이 좀 모호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빅텐트 만들면서 이제 그런 실망한 일부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약간 현실적인 필요성 부분을 이제 인정하더라도 과도하게 이제 그렇게 부차별적으로 이제 영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 충분히 이제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된 이제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제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 이제 제안한 적 없다라고 부인하기도 했고, 사실관계는 조금 지나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나름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영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호 3번을 둘러싼 쟁탈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의 현역 의원을 얼마나 배치하느냐, 빌려주느냐 변수로 떠올랐죠. 거대 양당의 현역 의원을 더 배치하면 기호 3번은 위성정당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제 소위 얘기하면 꼼수의 향연들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앞으로 계속.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호 3번을 차지하기 위한 약간의 이제 쟁탈전, 눈치 싸움. 예, 이제 그런 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 일단은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정도, 본인들이 목표로 한 정도로까지 의원 숫자 확보에 성공할 것인가, 이게 일단은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고, 그 다음 이제 관전 포인트는 양당 모두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위성정당 만들면서 이제 의원 꿔주기를 해서 이제 3번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또 이제 경쟁을 하겠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일종의 속도전 비슷하게 지금 돼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대 양당도 그렇고 어떻게 이제 기호 3번 앞으로 번호를 앞번호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사람들이 투표할 때 잘 인식을 못하게 되면 그냥 앞에 번호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투표용지가 50cm인데 네, 어떻게 다 하냐고요. 밑에까지 다 못 봐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다가 앞에 번호가 유리하기 때문에 거대 양당도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의 꼼수인 거죠. 결국은 누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가지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서요. 뭐 3번, 4번은 모르겠으나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개혁신당이 정의당보다는 더 앞번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 중에 몇 분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보다는 더 의석수를 많이 가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을 그렇게 예상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이종훈 평론가, 최진봉 교수 고맙습니다.